그 다음에 1970년경이 되면 인도차이나의 적화가 확정이 되죠. 그리고 1972년이 되면 미국이 인도차이나 적화 때문에 중국이랑 관계를 정상화하죠. 자, 이러면 중국이 뒷배를 봐주는 북한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1980년대부터는 G2로 한 30년에 걸쳐서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30여 년에 걸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제 완전히 고래심줄 이제 딱 잡고 있는 거죠. 북한 김일성 영생교 체제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뒷배 봐주고 있는데 그 중국이 G2가 됐는데, 그리고 이미 말하자면 남북의 분단과 김일성 체제를 안 건드린다는 정책은 미국이 이미 펴온 지가 벌써 1953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60년이 지난 그런 아주 그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는 정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영생교 체제가 이게 흔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뭐 지난 제가 이쪽 활동 시작한 지 거의 10년인데 북한 인권 계속 제기하고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고 저거 인류 최악의 인류 최후의 아주 악질적 전체주의 사교체제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해왔지만 이번에 미중 전쟁이 불붙기 전에는 저 같은 주장은 말하자면 그냥 약간 극우스러운 혹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시대에 안 맞는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주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 이런 국제 질서, 세계 질서의 역관계 속에서 김일성 영생교 체제의 존재가 보장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고 중국이 그러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G2로 급속 성장하고 있고 그 중국이 북한의 뒷배인데 그러면 북한 체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내부적인 어떤 민주화 이런 게 없다면. 근데 내부 민주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 극악한 영생교 체제, 사교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한반도가. 그러나 역시 문명이 장기적으로는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인류가. 결국은 시진핑 중국이 이 G2 그 경제력에 취해가지고 지난 5, 6년간 세계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도발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 각성을 했고 그것 때문에 2016년 2, 4분기를 기점으로 7월을 기점으로 미중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미중전쟁이 점점 더 이제 틀을 잡아서 이제 굉장히 깊숙한 효과를 중국에 미쳐서 중국의 손발을 묶는 상태로 갔고 이러니까 김일성 영생교는 종식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끝난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김일성 영생교라는 게 시진핑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을 위한 최일선 프로젝트 아니에요. 그 핵과 미사일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는 운명이 자기 내부의 우당탕 쿵탕 내파에 의해서든 혹은 미국의 침공에 의해서든 해방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미국 흉내를 좀 내서 우리도 100년 건국을 한번 내다봐야 된다고요. 아까도 잠깐 살폈지만 미국의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그 폭동에서부터 뭐 보스턴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폭동이라 그러면 너무 좀 살벌하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죽었으니까 보스턴 사건에서부터 남북전쟁 말까지 10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연방이 확립된 게 100년 정도 걸쳐서 미국의 그 국가제도의 핵심인 연방이 확립이 됐다고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저는 이제 그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전체주의에 대한 충돌,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최전선으로 이날 끌려 들어간 거거든. 그리고 일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반쪽짜리
현대 문명에 노출되던 게 이때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세계 질서라고 표현이 되는 그 현대 문명에 100% 노출된 거거든요, 이날. 그래서 이날을 저는 1945년 8월 15일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기점으로 삼는,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 완전히 노출돼서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의 최전선, 공산주의에 대한 최전선에 끌려 들어간 날.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말하자면 최근 시대, 지금 이걸 컨템포러리라 그래요. 영어로는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라 그래요. 지금 역사, 지금 역사의 기산점으로 잡는 거예요. 현대사에서 서양사도 지금 역사, 컨템포러리 히스토리의 기산점을 1945년 8월 15일로 잡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지금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역사가 언제 시작된 거냐? 1945년 8월 15일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북한 해방의 D-Day가 오는데, 북한 해방 D-Day 오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냐? 우선 평정이 일어나죠.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평정이 일어나려면 결국은 북한 내부에 북한인들로 구성이 되는 보안부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투경찰, 경찰, 우리로 치면 전투경찰 플러스 경찰 역할을 하는 보안부대. 이 전투경찰은 우리는 뭐 시위 진압만 생각하는데 북한은 이게 그 무시무시한 그 폭력적인 그런 그 무기라든지 이런 게 여기저기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빼돌려진 무슨 총이나 수류탄이나 뭐 기관총이나 이런 게 이 진짜 전투경찰이라고요. 그러면 이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부대, 그러니까 치안부대에 정확히 말하면 보안부대, 이 보안부대를 육성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안부대 육성 전문 고문단이 SFAB예요. 그 고문단이 1개 여단인데 1개 여단이 12개짜리 팀으로 12명이 한 팀을 이루는 그 팀으로 60개 팀 정도 된다고요. 그걸 지금 5개 여단을 조직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게 제목이, 이 부대의 제목이 뭐냐면 보안부대 지원 육성 여단이에요. 그러니까 Security Forces Advisory Brigade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평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 평정 때 이제 한국군도 많이 동원될 거라고요. 그리고 임시행정기구가 들어서겠죠. 미국이 주도하던 혹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가 주도하던 혹은 뭐 유엔이 주도하던 Transitional Administration, 임시행정기구 들어오고 이 임시행정기구 단계에서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반인류 범죄자들, 그게 김정은이 됐던 혹은 뭐 최용해가 됐던 누가 됐던 김영철이 됐던 이 반인류 범죄자들에 대한 이제 전환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특별법정에서의 처벌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뭐 임시행정기구가 한 3년에서 5년 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치에 관한 컨셉을 획득했을 때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들어오겠죠. 이제 그게 북한의 변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D-Day서부터. D-Day, 그 다음에 평정 단계, 그 다음에는 임시행정기구 단계,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단계. 그러면 그동안에 남한, 휴전선 남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일단 586 독재가 종식이 되겠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평양 까지면서 별 얘기 다 나올 텐데. 누가 간첩이었고, 어떤 식의 공작이 일어났었고, 어떤 식의 그 거짓과 선동이 일어났었고, 이게 다 까질 텐데 가만히 있겠냐고 사람들이. 586 독재가 종식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정치 혁신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사이에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FKC죠. Free Korea Confederation. 이 국가연합은 연방보다 훨씬 낮은 단계예요. 훨씬 더 널널한 단계예요. 이거는 연방은 구속력이 세고요. 국가연합은 구속력이 좀 약하죠. 이거가 일어날 거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 동질화와 통일이 일어나겠죠. 명실상부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이 전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질화 통일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한 30년 걸려요, 이거.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등장이 뭐 내일 당장 북한 D-Day가 일어난다 그래도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등장할 때까지 한 5년 걸릴 거고. 그 다음에는 자유민주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
그 단계가 또 한 10년, 20년 갈 거고. 그리고 나서 어느 한순간 남북의 그 자유시민들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정말 코리아 연방 가자. 자유민주 코리아 연방 가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그 과정에서 여러 선택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이 선택 포인트들 때 하나하나 유의미한 그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판단을. 그러면 우리의 정신 문화가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정권 차원의 싸움, 뭐 정치판에 권력 누가 잡느냐 싸움 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회 전반의 지식층 전반, 그 다음에 이 민초 전반의 정신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라고 이게. 우리 정신 문화는요, 65년 동안의 아이러니에서 이게 피폐했었어요. 우리가 그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정말 영웅적으로 분투해서 물리쳤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스탈린과 모택동이 쌍방지원을 받은 전쟁인데 이게. 그걸 여기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펼쳐진 역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 그 물리쳐서 휴전협정 조인하는 순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 6.25의 원흉 중의 원흉인 중국이 중공으로부터 중국으로 바뀌었잖아요. 72년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 모택동 죽고 나서는 80년대부터는 등소평화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 파트너까지 성장해 오면서 얘가 G2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던 거, 우리가 반공을 했던 거 자체가 굉장히 촌딱스럽고 틀딱스러운 무슨 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문맥이 가닥가닥 끊겨버린 거잖아요. 다 끊겨버린 거라고요, 문맥이. 우리가 65년을 그러고 살았다고요. 우리 자신의 가장 영웅적인, 가장 고귀한 투쟁이 그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65년을 살아왔다고요. 그게 이제 거꾸로 풀리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럼 이거 풀렸을 때 우리가 북쪽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들어오고 남쪽에 대한민국, 그래서 두 개가 자유민주 코리아 국가연합을 만들었다가 그게 더 발달해서 자유민주 코리아 연방으로 갈 때 이 과정에서 그러면 동질화가 일어나는데 이 동질화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 동질화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도 갈 길이 먼데. 여기도 65년 동안의 그 아이러니에 의해서 개돼지 같은 그 정신문화가 돼버린 이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동질화가 되는 거냐? 대한민국도 인류 보편의 문명과 가치를 향해서 발전하는 거고 새로 등장하는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도 인류 보편의 문명과 가치를 향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보편의 문명과 가치라는 그 지평에서 남북이 동질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30년 걸리는 그런 아주 위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뭐 문재인 뭐 정부 물러난다 뭐 혹은 586 그 저기 독재가 종식된다 뭐 이런 문제 같으면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걱정 안 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왜 일어나냐 이거 그런 일이. 그거는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해방이라는 문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맥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대한 기회고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맞춰서 가면 한 30년 만에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자유민주 남북 연방 그 전에는 자유민주 남북 국가연합 이러한 그 상태까지 도달할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의한 저기 북한 해방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건 왜냐면 결판을 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럼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힘이 비록 미약하지만 그리고 우리 정치권 너무 한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지식층 아직
전혀 이게 제대로 각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면서 씨앗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급속한 변화와 성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